경기도가 세수 감소에도 33조 9천억 원을 확장 추경하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주시 나리공원에 천일홍 꽃밭이 개장했습니다. 천일홍, 버베나와 체리세이지 등 다채로운 꽃들이 만개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갈등이나 잘잘못을 따진 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각서를 쓰는 일이 있는데요. 이 각서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양주시 보건소가 앞으로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33조 9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죠. 세수 감소에도 33조 9천억 원을 확장 추경하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려를, 민주당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여야의 반응이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 다음 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해 추경을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예방을 하겠다며 추경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 추경으로 지출을 줄였을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 침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확장 추경입니다. 확장 추경이라는 김 지사의 첫 추경안에 경기도의회 양당은 각자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도의 세수 부족 현황을 짚으며 김 지사의 추경안을 미래에 대한 부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세수 부족의 만성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건전 재정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수가 줄었지만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필요하다면 도가 사용 가능한 기금 등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추경 예산안 심의는 임시회가 열리는 다음 달 5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임시회에서 예정된 추경안 심의에 대해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불효불급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가려내겠다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2기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추경안을 들여다볼 생각이다라며 양당 부위원장 및 위원들과 협의해 심의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면서 김동연 호의 첫 추경 예산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양주시 나리농원의 천일홍 꽃밭이 1일 개장했습니다. 나리농원은 약 6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의 전국 최대 천일홍 군락지인데요. 천일홍뿐 아니라 버베나와 체리세이지 등 다채로운 꽃들이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9일부터는 다양한 조명을 활용한 야간 개장도 진행하는데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는 나리농원과 고읍 시가지 일대에서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도 열립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천일홍 축제는 SNS 사진 명소로 소문이 나며 매년 관람객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첫 번째 택시 협동조합인 의정부 행복택시 협동조합이 출범했습니다. 의정부 행복택시 협동조합은 신진 운수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협동조합과 법인 설립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일반 택시 면허, 양도, 양수 절차를 거쳐 이사장과 4명의 이사, 감사 등 총 23명의 조합원이 비용을 투자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했는데요. 개인 택시형 협동조합 택시는 운영 관리는 조합이, 수익금은 조합원이 갖는 구조이며 운수 종사자의 수익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대와의 갈등이나 잘잘못을 따진 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각서를 쓰는 일이 있는데요. 이 각서의 법적인 효력이 과연 있는 건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김신아 변호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신아 변호사입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만일 또 이럴 시에는 상대에게 내가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각서를 쓰곤 하는데 보통은 이제 부부 혹은 연인 간에서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지장이 찍혀 있어도 막상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 일방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거나 양육권을 양보하겠다는 과도한 내용 등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각서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법적 효과가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외도하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식의 각서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범죄에 연루된 각서는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범죄 사건에서 상호 간의 법적 처벌을 묻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도 않습니까? 상호 간 법적 처벌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상 부재소 합의의 취지로 보입니다. 요건을 갖춘 민사상 부재소 합의에 위반하여 소제기가 된 경우에는 소송 요건 흠결에 해당하여 각하 판결이 선고되는데요. 형사상 부재소 합의를 한 경우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여 형사상 부재소 합의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형사상 부재소 합의 취지의 각서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고 부재소 합의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약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효성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이 각서를 쓰는 일도 요구하는 일도 신중하게 해야겠는데요. 상호 간의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증받으면 좀 효력이 생길까요?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 각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각서를 작성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강제성이 없었고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것이며 그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한 각서를 가지고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그 내용을 검토받은 후에 공증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각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신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뚜르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가 닷새간의 열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정전 7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대회인데요. 참가자들에게도 더 뜻깊은 여정이 됐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개막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이클 복장을 갖춰 입은 선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긴 여정에 앞서 몸을 풀기도 하고 값진 경험을 만들겠다는 각오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추억도 생각하면서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실력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 해외 팀들도 많이 왔으니까 같이 즐기다 갈 생각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접경 지역과 비무장지대를 달리는 뚜르드 DMZ 국제 자전거 대회. 1일 인천 강화에서 출발한 선수들은 경기도 접경 지역을 지나 강원도 고성에 닿았다가 다시 양구까지 530km가 넘는 거리를 횡단합니다. 인천이 안보와 평화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곳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달려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청소년 선수 1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동호인 200여 명도 평화를 소망하며 강화에서 인제까지 2바퀴로 달립니다. 올해는 6.25 정전 70주년이며 아울러 DMZ 설정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DMZ 경계를 넘어 자유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준비 끝에 출발점에 선 선수들. 3, 2, 1, 스타트! 출발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평화를 향한 뜨거운 질주를 시작합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열린 올해 대회에서 선수들은 앞으로 길게는 5일 동안 70년 경계를 따라 내달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양주시 보건소가 앞으로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확진자 전수 감시를 대신해 주간 단위로 발생 추이와 변이를 모니터링하는 양성자 감시로 바뀌게 되며 코로나19 확진자 집계도 중단됩니다. 또 확진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검사비 본인 부담률이 증가하지만 백신과 치료제 무상 공급은 변동 없이 유지됩니다. 시는 양주시 유양동 83번지에 위치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평일엔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앞으로 지역 문화 행사의 의전을 대폭 축소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회사와 축사 생략, 내빈 소개 및 단체 사진 촬영 지양, 무대 위 내빈석 배치 금지 등입니다. 의정부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침으로 정해 향후 시에서 추진하는 문화 행사에 적용할 예정인데요.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문화 행사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이라며 의전을 내려놓고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 시민들이 더욱더 즐길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